수풀에서 각 캐비티 게이트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기하학적 균형을 갖춘 다수 캐비티 금형의 너너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충전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충전 불균형 현상만 썼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도 우리가 사출 금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프로에서 각 캐비티의 게이트에 이르는 거리가 동일한 기하학적 균형. 자, 우리가 수프로입니다. 수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에 있는 너너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그 사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수프루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수프루에서 이렇게 서로 가지가 이렇게 쭉 퍼져 가지고 여기 이제 제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너가 되겠고, 너너가 되겠죠. 너너가 되겠고, 이거 수프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게이트가 되겠죠. 게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와 같은 상태, 이것이 전부 이제 캐비티가 되겠죠. 이건 전부 다 이제 캐비티가 됩니다. 캐비티. 여기도 이거 캐비티.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캐비티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수풀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캐비티로 다 들어가야겠죠. 충분히. 용융수지가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다 충진이 이렇게 수지가 충진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충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충전 불균형 현상은 캐비티 내부의 오버패킹을 발생시켜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키고 치수 정밀도 또한 낮아지며 또한 잔류 응력을 가지는 성형품을 생성하게 되는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충전 불균형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 강도가 저하된다. 당연하죠. 강도가 저하되죠. 충전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강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뭐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불량이 됩니다. 결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가 떨어지죠. 당연하죠.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잔류응력이 또한 거기에 잔존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말 그대로 충전 불균형이 되면은 이것은 결함이다. 불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전 불균형 현상 쓰시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이 문장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본론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불균형 현상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죠. 다음과 같다 쓰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충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 캐비티 금형 설계 시 균형 충전이 가능하도록 기하학적으로 균형을 갖춘 너너로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충전 불균형,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기하학적 균형을 갖춰. 기하학적 균형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이 기하학적 균형이란 게 이거 쉽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쉽죠. 설계자는 머리가 터집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기하학적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쉽죠. 실제 우리가 그것을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균형을 갖춘 너너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너너가 기하학적 균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캐비티를 가지는 금형으로서 실제 성형을 실시하면은 성형품에 충전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하학적 균형을 갖추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캐비티의 어떤 기하학적 균형의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너도 또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물의 충전 현상은 단순히 불균형한 금형 온도, 너너 시스템, 가공 오차 등에서 어느 결과로 생각되지만 다음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설계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왜 충전 불균형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살펴보죠. 자, 충전 불균형 현상은 너너 내부의 불균형한 전단 분포다. 너너 내부의 불균형한 전단 분포. 너너 내부의 불균형 전단 분포. 전단 분포의 원인이 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각 수지의 충전 불균형도는 수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물성인 온도 민감도에 비례한다. 온도 민감도에 비례한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한 그 수지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가 역융시켜서 너너나 게이트에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출 금형 내 멜트 버퍼 너너 시스템에서 균형 충정도를 AB 수지의 경우는 최대 6%, PPT 수지의 경우는 4%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이 되겠죠. 이거는 대책. 이런 원인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는 원인이 되겠고 이 3번은 대책이 되겠죠. 대책. 자, 대책은 뭡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멜트 버퍼 시스템, 너너 시스템을 한다. 그래서 멜트 버퍼 너너 시스템을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더 이렇게 충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드로잉 가공 제품의 분량 중 주름의 종류와 대책입니다. 드로잉 가공. 드로잉 가공 제품의 분량 중에서 주름의 종류와 대책. 종류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드로잉. 자, 드로잉은 우리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판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원판이나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판재를 가지고 어떤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틀이 있겠죠. 이와 같은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어떤 펀치 같은 틀을 눌러가지고 이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어떤 형상의 모양을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드로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런 판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모양, 즉 이와 같은 어떤 모양의 어떤 그릇을 만든다. 이와 같은 모양의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릇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름이 이렇게 발생할 이 상당히 넓죠. 왜냐하면 이 판재가 이렇게 넓은 것을 오므러뜨리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드로잉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에 생기는 문제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문제점.
자, 드로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제품의 측벽, 바닥면의 인접 모서리 부위의 터짐이 발생한다. 터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냥 소재에 따라서. 어떤 소성이 어떤 연성이 있어가지고 재료가 잘 늘어나면은 터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연성이 부족하는 것들은 어떻게죠? 너무 많은 하중을 가하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은 그것이 늘어나지 못하고 터짐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드로잉의 탱컵에서 프렌지 주름이 또한 발생한다. 여기서 지금 주름의 종류를 설명을 했죠. 주름이 발생한다. 주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측벽의 주름, 심한 기 발생, 표면에 생긴 결함, 기 발생이 또한 발생한다. 기 발생이 하고 또한 표면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한다. 결함이 발생한다. 주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의 형상의 결함으로 오렌지 껍질 효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 다음에 표면의 긁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론에서는 우리가 드로잉 가공제품의 분량 중 주름의 종류와 대체 쓰시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그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반지름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하여 원주 방향으로 소성 소축이 충분하게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푸른즈 주름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인은 어떻게 된가? 원인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발생합니까? 소성 수축이 원주 방향으로 소성 수축 원주 방향 소성 수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불충분할 때 프렌즈 주름이 생겨난다. 브랭크 홀드의 압력을 크게 하여 드로우 비드를 깊게 하면 스트레칭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브랭크의 압파력이 가다하여 스트레칭의 양이 너무 커지면 벽 및 바닥면에 네킹이 일어나 드로잉 파괴가 일어난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드로잉 파괴가 또한 발생할 수 있다. 파괴. 이 파괴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칭 양이 너무 커지면 양이 너무 크면 또한 드로잉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거기에 두께살이 나와서 생기는 주름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두께살이 나와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굴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이 있고, 펀치 어깨 부위에 생긴 균열, 그 다음에 백에 생기는 균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렌즈에 생긴 균열, 이렇게 해서 결함이 6가지가 있습니다. 결함. 그래서 결함, 주름이라고 했죠. 주름 결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름 결함.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두께살이 나와서 생기는 주름. 두께살. 두께살이 나와서 생긴 주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형시 필요 이상으로 소재가 유입되어 발생하며 성형이 되고 남은 재료가 주름이 된다. 그래서 필요 이상, 그러니까 소재를 너무 소재를 너무 가다하게 했다. 예를 들어 이 말입니다. 요만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만큼은 예를 들어 소재가 필요한데 현재 이제 이만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름이 쓸모없는 데서 주름이 생긴다. 요만큼 잘라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굴주름이 있어요. 자굴주름. 자, 자굴주름이 있다. 자굴주름. 자, 자굴주름에는 여러 가지 주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 바닥에 생기는 주름이다. 펀치 바닥. 그래서 펀치 바닥에 생기는 주름이 있고, 펀치를 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생기는 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의 인장력, 면 내 전단 변형, 재료의 치우치면 압축력, 이게 의한 자굴에 의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굴, 버클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로잉 벽에 생긴다. 드로잉 벽. 드로잉 벽에 생기는 주름이 있다. 자, 이것은 원주방으로 수축 변형하는 경사벽 또는 여기에 인접한 벽에 생긴다. 그래서 경사벽 대표로 쓰겠습니다. 벽에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다이 어깨에 생긴다. 다이 어깨. 다이 어깨에 또한 생기는 주름이 있다. 주름을 누르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의 수축 프렌지 변형에 수반하는 변형이다. 수축 프렌지. 수축 프렌지 변형에 수반한다. 변형에 수반하는 그런 변형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네 번째까지 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플랜지에 생기는 플랜지. 플랜지에 생기는 주름이 있다. 자, 이것은 어디죠? 판 두께방의 구성력이 약한 수축 플랜지의 자굴이다. 그래서 자굴에 수축 플랜지 자굴이다. 자굴에서 발생한다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균열입니다. 균열. 자,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은 드로잉 가공에서 제품이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 대부분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금형의 소재에 따라서 펀치 압력과 또한 이송 그 드로잉하는 속도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관이 있겠죠. 파라미터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펀치 어깨 부위에 생긴 균열이 있다. 펀치 어깨에 생긴 균열이 있다는 거.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드로잉 균열이 있죠. 드로잉 균열. 드로잉 균열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프렌즈 유입장이 펀치 어깨 부위에서 파단 강도가 초과했을 때. 그래서 파단 강도 초과 시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벽에 생기는 균열이 있다. 벽에 생기는 균열이 있다는 거. 자, 여기도 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웰 브레이크가 있어요. 웰 브레이크 했다. 수축 프렌지 가까운 교축벽의 파다로 V자형의 균열이다. V자형 균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벽 균열이 있다. 벽 균열. 자, 벽 균열은 어떻게 되죠? 비드 또는 다이 어깨에서 인장 굽힘, 반복 굽힘을 받는 부위에 파단이며 큰 부품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파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로 균열이 있다. 세로 균열. 치성 파단이며 프레스 작업의 충격이나 또는 장기간 동안 방치함으로 발생한다. 충격 방치. 충격이나 방치를 했을 때 발생하고. 네 번째, 줄무늬상 균열이 있다. 무늬상 균열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료 표면 아래 개재물에 의한 균열이다. 개재물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프렌지에 생기는 균열. 프렌지에 생기는 균열은 어떤 균열인가? 자, 프렌지 엣지의 신장 변형 또는 전단 변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신장이나
전단 변형에 의해서 생긴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드로잉 가공에서 캐닝 현상의 발생 요인과 대체입니다. 그래서 가공에서 캐닝 현상, 요인과 대체,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개요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캐닝 현상이 뭔가? 드로잉 쓰시고, 드로잉 가공이 뭔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캐닝 현상은 뭔가? 캐닝 현상. 자, 캐닝 현상은 밑이 볼록 형상으로 되어 있거나 오목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볼록이나 밑이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되는 현상. 되는 현상을 우리가 캐닝 현상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밑분이 늘어짐과 잔류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상의 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인은 뭔가? 원인은 밑부분이 늘어짐과 잔류응력. 늘어짐과 그 다음에 잔류응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 드로잉 가공에서 캐닝 현상의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쓰시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바닥의 캐닝입니다. 바닥의 캐닝.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닥의 캐닝. 바닥의 캐닝. 자, 불력 형상으로 되어 있거나 오목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잔류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볼록 현상이나 그 다음에 오목 현상. 오목 현상 우리가 캐닝이라고. 원인은 아까 뭐죠? 늘어짐. 원인은 늘어짐과 그 다음에 잔류 응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드로잉을 시작할 때 노가웃을 누른 상태로 드로잉한다. 그래서 노가웃을 킥과 핀으로 내려 누르거나 대형 부분 드로잉에서는 타이 쿠션 로킹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가웃 키펌, 킥과 핀을 사용하든가 또 뭐죠? 타이 쿠션 로킹 장치. 타이 쿠션 로킹 장치가 필요하다. 로킹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로잉 비드를 붙이고 재료 유입의 균형을 취한다. 그래서 재료 유입 균형. 그렇죠? 유입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트라이크. 리스트라이크로 팽팽하게 두들긴다. 리스트라이크. 두드린다. 자, 여기서 리스트라이크는 뭡니까? 리스트라이크는 원래 훼손 상태를 수정하는 거. 그래서 훼손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훼손 수정. 훼손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트라이크래요. 리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공정의 경우 각 공정 여러 재료를 당기는 느낌으로 한다. 여러 재료. 그래서 여러 재료를 동시 당김 뭐 이렇게 하죠. 동시 당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제품 형상에 허용되는 경우 밑부분을 볼록 형상 또는 오목 형상의 단차를 붙인다. 단차.
단차 사용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직선부 측벽 견인. 측벽 캐닝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직선부의 측벽 캐닝은 코온오브의 제로가 직선부에 유입되어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온오브의 제로가 제로 유입, 제로 유입으로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대척은 클리런스를 작게 하고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책.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은 틈새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부의 저항을 크게 한다. 저항을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연질 재료를 사용한다. 연질 재료를 사용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공적 형상을 균형을 취한다. 형상 균형. 균형을 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얇은 제품의 비틀림, 얇은 제품. 비틀림이 있습니다. 자, 얇은 제품의 비틀림은 도레인 조건의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 이거는 원인이 뭐죠? 불균형.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원인이 이제 불균형이라는 거죠, 원인이 불균형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생기는가? 그의 원인은 불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대책이 있죠.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클리런스, 다이와 브레이크 홀더의 평행도, 펀치와 평행도 등을 균일하게 한다. 그래서 틈새라든가 그 다음에 다이의 반경이 되겠죠. 다이 반경, 그 다음에 다이와 브레이크 홀더의 평행도, 형상 공차가 되겠죠. 평행도, 그 다음에 펀치와 평행도, 다이, 펀치, 그 다음에 블랭크, 홀더, 이런 평행도를 우리가 균일하게 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료를 또한 연질 재료, 재료로 또한 교체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닝 현상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